예? 뉴턴 세컨드 로우입니다. 힘이. 뉴턴 세컨드 로우가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가 포지션, 위치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힘이 한 일은 다시 이야기하면 뉴턴 세컨드 로우의 블라블라에서 이 인테그레이션이 뭔가 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with respect 물체가 운동하는 데 대한 인테그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운동하는 물체의 카이네틱 에너지의 체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 같다 하는 것이 우리가 15장에서 Principle of Work and Energy인데 Kinetic Energy라고 우리가 15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뉴턴 세컨드 로우에서 또 다른 프린시플을 우리가 디라이브 하겠습니다. 뉴턴 세컨드 로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뉴턴 세컨드 로우입니다. Again, today, 오늘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acceleration입니다. 오케이? acceleration의 definition은 velocity의 시간에 대한 rate of change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걸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양변에 이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양변에 DT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물체가 이제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얼마 동안 그 물체에 작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가 윤희철인가? 이 친구한테 내가 힘을 가하는데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버티다가 이거 기분 나쁘겠지. 그럼 탁 모으면 이제 완전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있는데, 여러분, 체불랭가 큰일 납니다. 찍어가지고 저 교수가 학생 왔다 때리더라. 이래가지고 때려 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예? 체질이 다르지. 그렇죠? 어떤 크기가 작용하는데 시간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 그때 시간 동안에 힘의 크기와 방향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Yes, sir.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 그러면은 이 왼쪽 텀은 이 크기의 힘이 어떤 크기인지 물론 이 힘은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힘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어떤 크게 변할 수도 있지만 하우에 좌우지간에 이 힘이 어떻게 시간 인터벌 T2 시간 T1과 T2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그때 전체 힘의 인테그레이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는 이해간대. 이 그거를 갖다가 힘을 갖다가 시간에 작용하는 힘의 모든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는 시간 동안에 인테그레이션을 이 파트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linear impulse라고 부릅니다. impulse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impulse라고 linear impulse라고 는 어느 쪽은 이거는 뭡니까? 힘이 어떤 시간 T1에서 T2까지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벨로시티가 변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벨로시티에 대한 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벨로시티에 대한 적분이. 그러면 이 어느 쪽을 적분하면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mv2-mv1이라고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했던 linear, the principle of work and kinetic energy는 이것들은 스칼라입니다. 그렇습니까? 벡터, 포스,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다 하면 이게 뭐라고 됐어요? 스칼라 밸류입니다. 스칼라. n mv2 제곱 이것도 뭡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도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런데 오늘 지금 인테그레이션 한 것은 힘은 뭐라고요? 벡터입니다. 그렇죠? 벡터의 시간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한 것을 리니어 임펄스니까 리니어 임펄스는 뭐겠습니까? 벡터입니다. 벡터. 그렇죠? n 질량에다가 dv, v가 뭡니까? 벨로시티 벡터에 됩니다. 벡터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mv2-mv1, 이 v1, v2가 뭐라고요? 속도 벡터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벡터 텀입니다. 그렇죠? 벡터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했던 principal work and energy는 스칼라입니다. 에너지 work이겠습니다. 이거는 linear momentum 오른쪽에 있는 이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linear momentum이라고 합니다. m 질량 곱하기 velocity를 곱한 것을 linear momentum이라고 봅니다. 물론 리니어 모멘텀은 내가 뉴턴 세컨드 로를 디라이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뉴턴이 이야기하기를 물체의 장애는 모든 힘은 합은 뭐하고 같다? The rate change of linear momentum 있죠. linear momentum. 이게 뉴턴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inear momentum은 그래? 우리가 13장에서 여러분들한테 linear momentum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로 이 오른쪽은 뭡니까? 이 텀은 두 개, 뭘 이야기합니까? 리니어 모멘텀의 체인지죠.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임펄스는 그 운동하는 물체의 리니어 모멘텀의 체인지와 같다 하는 것이 principle of impulse and momentum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principle of impulse and momentum이고 지난 15장에서는 principle of work and kinetic energy를 이야기했습니다. 스칼라 팩트라고 오늘은 벡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principle of impulse and momentum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다시 우리가 스칼라 파트로 이케이션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시킨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예,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이 어떤 이 물체에 작용하는 some 힘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은 저건 그거부터 이거 다시 그 이야기. 그 전에 이거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스칼라 폼을 하기 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니어 임펄스의 디멘전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힘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 여기서는 뭐야? 힘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 거리가 우리가 에너지였습니다. 그렇죠? 거기 비해서 리니어 임펄스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는 힘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엑셀레이션인데 다시 힘은 accelerational length divided by time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힘 질량 곱하기 acceleration에서 시간이 되니까 질량 길이 나누기 타임이 이 linear impulse의 단위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모멘텀도 뭐가 됩니까? 질량 곱하기 이게 뭡니까? 벨로시티의 단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벨로시티 단위죠. 이게 두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박시환이한테 이야기할까? 있지만 힘은 내가 작용시키는데 이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용시켜서 내가 끝나는 시간이 시작된 시간이 T1이고 T2 급을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어떤 힘을 갖다가 하는데 아이폰 막 찍어가지고 얼르면 안 돼. 이거는 교육의 눈에 생생한 교육의 지금 현장이야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힘이 저 친구한테 내 가한 힘이 어떤 힘을 가했어. 근데 내가 손에 타치한 시간이 T1이고 손 뗀 시간이 T2야.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힘을 처음에는 내 약하게 줬다가 떼기 직전에는 힘을 아주 크게 줘서 손 스탑됐습니다. T1과 T2 사이에 이 힘의 크기와 방향은 다 다릅니다. 인테그레이션 했습니다. 다시 이거를 갖다가 내가 T2-T1 인터벌 시간으로 나누어주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작용한 이 힘의 뭐가 됩니까? 오케이?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T1과 T2 사이에 힘이 어떤 작용했는데 그게 인테그레이션 하고 다시 그 힘으로 나누어주면, 시간으로 나누어주면은 그 시간 동안에 작용한 힘의 평균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힘의 시간 됐습니다. 다시 이것은 이 식의 에버리지를 이용한다면 다시 이거는 이렇게 이 내용은 다시 뭡니까? T2-T1의 이 시간 동안에 작용한 힘의 에버리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에버리지 값이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있는 요 파트가 저 프린시플 이게 이퀘이션의 제일 왼쪽이 아닙니까? 왼쪽은 다시 이거 곱하기 이거지 않습니까? 에버리지 값 곱하기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힘의 그 시간 동안에 작용하는 힘의 평균값에다가 그 시간 전체를 곱해주면 이거 값하고 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다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이 작용하는데 나중에 우리 예제 문제 풀 거야. 지금은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 누구다 세계 랭킹 1위가 먼저 나쁜데 뭐라고? 박인비라고 하네. 박시환의 누나야. 동생인가? 박인비고 그전에는 우리가 박도 뭐 있었는데 새로 시작된 건 박세리 먹고 있는데 예? 이 친구도 세계 한국 우리 여자 골퍼들의 세계를 갖다가 재패 현재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행히도 나는 골프를 못 치는데 여러분 골프장 가는 친구 있습니까? 골프 치는 친구 있어요? 한양 여정 가면은 학생들을 위해서 골프 스크린 골프인지 골프 연습장 있다 하던데 여러분도 한양대 우리도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지. 예? 이게 예? 대학 골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프를 왜 이야기하려나? 자, 골프 그 클럽이라고 나중에 합니다. 골프 채를 골프 클럽이라고 합니다. 골프는 골프 선수들이 야구 선수처럼 날아오는 커브공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지된 골프공을 골프 클럽으로 칩니다. 그렇죠? 골프 클럽에도 뭐 몇 가지 길이도 다르고 각도도 남바가 붙어 있습니다. 열 몇 개의 골프 클럽이 있고 그렇죠? 골프공을 칩니다. 그래서 멀리 날라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날라 보내야 되고. 네? 그 골프 클럽이 골프 컨택해가지고 골프공을 탁 맞는 순간에 힘이 골프공에 작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지. 떨어져서 공이 맞는 시간. 예? 0.000 몇 초에 간 이 컨택한 힘이 작용해서 이 시간들이 어떻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인테그레이션 이 한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인테그레이션 해서라도 이게 어떤 시기리프컨트 큰 어떤 값이 나옵니다. 골프공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골프공 무게가 나중에 나옵니다. 아주 작습니다. 골프공이 처음에 항상 치기 전에는 골프공은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상태의 골프공을 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V1은 뭐가 됩니까? T1에서 유니처리. 골프공은 짠디 위에 난데 어디에요? 정지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V1은 항상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골프공이 질량이 얼마 크지 않는 것이 어떤 속도로 해서 날아가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크게 나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0점, 나중에 배워. 그럼 이거 뭐야? 이 값들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충분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한 힘을 갖다가 우리가 impulsive force라고 합니다. 같은 힘인데 내가 방금 유니치한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힘도 유가 아니야. 이런 힘이 아니고, 응? 땅 쳤을 때 그 힘은 짧은 순간에 아주 큰 힘인 거야. 오케이? 그걸 갖다가 우리 그러한 힘을 impulsive force라고 이야기해요. 이 impulsive force 얼마나 큰 걸 갖다가 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골프 선수들, 야구 선수 홈런 날리고 하는 것들입니다. 짧은 순간에. 그러한 힘을 impulsive for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이 스칼라 폼 되어 있는 힘들은 이 힘이 작용하면은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퀘이션, 벡터 이퀘이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은 따라서 운동하는 방향을 갖다가 각 있지 탄젠트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인테그레이션 T1, T2가 운동하는 FT DT의 크기에다가 MV2-MV1으로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V1이나 V2는 여기 있는 V1, V2 벡터 벨로시티 방향이 아니고 운동하는 이치 그 시간에서의 탄젠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커브, 운동하는 패스의 탄젠트 방향의 벨로시티 1, 2, 탄젠트 방향의 포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방향이 우리가 탄젠트 방향 이미 압니다. 그렇죠? 스칼라 밸류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Similarly, 이것도 전부 다 T2-T1의 그 시간에 F의 탄젠트 방향의 에버리지를 알게 할 수 있고요. 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MV2-MV1으로 탄젠트 방향의 패스라인의 벨로시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이. 오늘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오늘 배우고.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16-1. 오늘 내가 오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이 좀 일찍 마칩니다. 이게 헬리콥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수리온이라는 헬리콥터입니다. 처음으로 헬리콥터 자체 생산했다는데. 그렇습니까? 한 몇 달 전에 대통령이 이 헬리콥터 타고 했는데, 그래서요, 이 헬리콥터의 질량은 1200kg입니다. 아마 이게 아반떼 승용차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네요. 비슷하든 조금 더 무겁습니다. 오케이? 우린 현대자동차 전 세계 지금 현대자동차 세계 랭킹 5를 5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경쟁력이 지금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경쟁력이 뭐냐? 지금 세계는 안전 이것도 한물 가고 이제는 뭔가 하면 적은 양의 기름, 연비가 아주 중요한 하이 테크놀로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가 그게 지금 뒤떨어져 가지고 시장을 갖다 지금 잠식 당하기 직전. 그래서 정몽구 그분이 이제 20년 안에 현대 자동차를 세계 그 경쟁력과 해서 연비를 갖다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을 갖다가 자동차 세이프티를 인슈어 보장하는 선에서 차량 무게를 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의 효율성을 또 올려야 됩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헬리콥터도 실은요, 항공기, 자동차보다 질량이 이게 더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면 연료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짐 많이 싣는 게, 사람들 많이 싣는 게 경제성이 제일 높습니다. 오케이? 이게 전투하는 이는 만약에 군용들은 웨이트, 짐을, 무기를 얼마나 더 싣느냐, very, very important 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엔진 성능을 높이고 기체의 무게를 줄이면 거기에 더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고 더 많은 군인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질량이 1200kg 되어 있습니다. 수리온이 시간 어떤 활줄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t = 제로일 때 질량이 아니면 벨로시티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조종사가 뭡니까? 엔진을 갖다가 시동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빵 걸면은 엔진이 이 헬리콥터가 돌아가가지고 그 힘이 엔진의 파워가 FX가 이게 파워입니다. 720T. 오케이? 이 헬리콥터가 엔진을 갖다가 스타트 시키니까 T = 제로에서 T = 10초 사이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느냐? FX 방향의 힘은 720T 뉴턴입니다. 시간이 제로일 때는 힘이 작용 안 하다가 시간을 때려서 리니어리 엔진 출력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떤 FY는 2160-360T 시간이 지나면서 Y 방향의 힘은 뭡니까? 올라가는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뭔가 있으면 그렇죠. anyway, Z 방향의 힘은 현재 제로 됐습니다. 오케이? 이래 됐습니다. 이때 10초일 때 앉아 있을 때 스타트 했을 때 V가 제로입니다. 10초일 때 이 헬리콥터의 속도를 구하시오 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까? Principle of Impulse and Linear Momentum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제로부터 10초 사이에 T2 이렇게 T 이렇게 어떻게? 여기 작용하는 모든 힘입니다. 시그마 FXI 플러스 시그마 FY 시그마 FZ의 K의 DT 이것들이 각각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간에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요? MV2-MV1입니다. 시간 제로일 때 이 헬리콥터는 어떻게?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제로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디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이거 같아야 됩니다. 질량, 수리온 헬리콥터의 질량 1200kg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뭘 구할 수 있어요? V2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티피컬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제 16-3 여러분들 그 책에 사진을 보고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환자로 가면 건강진단 가면은 주사도 낫고 사진도 찍고 뭐 소변으로부터 검사 혈액 검사 해가지고 좀 디지털된 숫자나 그림의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자네 당뇨가 좀 있는 것 같아. 혈압이 어떻고 무슨 병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더 또 자세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정밀 검사들은 MRI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그렇죠? 당신 폐암 3개월, 생명 6개월이요.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의 한국의 대중 유명한 사람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만들고 진단도 하고 당신한테 어떤 약을 써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의 여러분들 골프 골자도 모르는 우리가 앉아있네요. 그렇죠? 가보지도 않았고 어땠네? 좌우정은 거기 골프 선수들 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대표들 하기 위해서 거기 아마 있는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갈 겁니다. 스윙 교정한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연습할 때 고가의 장비를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지금 그 문제입니다. 오케이? 골프 볼이 in flight 탁 쳤을 때 날아가는 걸 사진 찍으면 이제 포토그래프도 된 사진 고속 촬영기를 가지고 찍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도 다. 오케이? 우리 한양대학교 동문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골프 대회가 동문에서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나는 골프 안 쳐본 건데. 오케이? 거기에 항상 1등 하는 팀이 누구냐? 한양대학교 여러분 졸업생, 토목공학과 졸업생 팀이 항상 1등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전국에 무슨 또 그는 얘가 있었어. 근데 거기 가서 1등 못했다 하더라고. 한양대학교 동문들 중에서 해마다 한 번 동문회에서 개최하는 건데 우리 한양대학교 토목과 출신이 주축이 된 팀이 항상 1등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 뭐하다 그래 갔나? 그래서 photographed at interval of 0.001초 사진이 고속 촬영이라면 0.001초마다 사진 한 프레임을 탁 찍는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그 다음 0.6 뉴턴 볼이라는 소리, 볼의 무게가 0.6 뉴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직경이 42mm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박인비가 1번 홀에 딱 돌았었습니다. 골프공 딱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42mm짜리 공이 딱 있습니다. 골프 클럽 빵 딱 쳤습니다. 오케이? 고속 촬영을 쫙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골프 찍히는 게 48mm 이걸 하나 찍고 그 다음 하나 딱 골프공이 탁 찍혔어요. 오케이? 자로 재보니까 그게 48mm야. 그렇죠? 골프 공의 직경은 42mm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로 날아가느냐? 수평에서 21도 각도로 거기 쫙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현재 이겁니다. If the 클럽이라는 골프 채를 이야기합니다. was in contact 접촉합니다. with ball 0.0006초 동안에 이게 골프 클럽이 이래 됐나? 0.006 세컨드 동안에 이게 T2가 됩니다. T1은 제로입니다. 이 동안에 이 선수가 어떻게 어떤 F 힘을 갖다가 주 때리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때 이 0.0에서 0.00 동안에 이게 작용하는 에버리지 이 힘을 박인비가 친 그 골프 클럽의 힘, 골프 클럽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갖다가 에버리지 밸류 impulsive force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력한 힘을 가하는 것이 impulsive force입니다. 그죠? 이걸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48mm 날아가는데 이게 몇 초 만에 찍으느냐? 한 프레임이 0.001초마다 사진을 탁탁탁 찍힌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방향으로 날아가는 벨로시티가 됩니다. 48m 초속의 이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벨로시티를 이야기합니다. 골프공의 무게가 이게 0.6 뉴턴으로 주어졌습니다.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누기 9.81 미터 per 세컨드 저거 하면 이게 골프공의 질량입니다. 그래가지고 0.061kg 대해서 몇 g에서 골프공 약 61g이라는 소리입니다. 골프공 60, 골프공 가져와야 되는데 그 61은 이게 강력한 impulsive force를 받아서 날아가는데 잘못하면은 이 맞으면 어떻게? 두개골 파손해서 다 사람 큰일 나면 죽습니다. 보통. 예? 날아가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0.006초 동안에 에버리지 힘이 어떻게? 에버리지는 어떻게? mv2 mv1 되는 것입니다. 골프공이 처음에 어떻게 짠디 위에 딱 놓여가 있습니다. 1번 홀에 가면은 뭐라 하나 티 샷을 하는데 골프공을 갖다가 약간 높은 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딱 칩니다. 그렇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그 페어웨이 라이나 또는 러프 어디 잔디 위에 있는 공을 치게 됩니다. 골프공.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이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야? 이거는 뭐로부터? 사진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0.06초 안에 날아가는 이 사진으로부터 이 V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이게 뭐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사진 보니까 21도 딱 날아가는 요 순간에 이 V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로 박셰리, 박인비가 클럽을 가지고 골프공에 가한 이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어나서 이게 21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몇 도로 날아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라?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PGA에서 우승을 하면은 상금 10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런데 저 앞반에는 좀 더 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리니어 모멘텀이 결국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 impulsive force를 가해서 했는데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and impact 배우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팩트. 매일매일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사상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요새는 그런데 그보다 바베큐 하다가 펜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었던데. 에? 우리 화재에 대해서도 공부 나중에 할 것입니다. 할까요? 예. 화재가 났으면 소방서가 가서 뭘 뿌려야 됩니까?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루이드 플로우 메케닉스입니다. 예? 이게 다. 그래서 이 문제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있습니다. A라는 물체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각각 질량이 MA, MB라고 하고요. 예? 이 물체가 둘의 컨택을 하게 되면요. 내가 컨택이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오케이? 이 컨택을 하면 이 힘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물체가 컨택을 하게 되면은 FAB는 이렇게 해서 A에 작용하는 힘인데 무엇에 의해 가지고 B에 의해 가지고 A에 작용하는 힘 FAB, FBA는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인데 무엇에 A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힘을 FBA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컨택했을 때 있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걸 뉴턴은 또 third law 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분명히 배워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뉴턴 third law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는 제로요 하는 것이 뉴턴 third law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은 FAB와 FBA는 크기는 같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하는 것이 뉴턴의 third law입니다. 오케이? 이 시츄에이션이죠. 물론 이게 일어나기 전에 여기 어떤 힘들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충격이라든지 일어날 때는 이게 발생되는 힘에 대해서 보다 이게 작용하는 힘은 relatively negligible,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열체가
두 열차가 마주보서 하는 것을 부딪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충돌이라 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뒷뒷문이 부딪히는 것을 추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액시덴트, 전번에 신호가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인텐셔널리 열차를 갖다가 어떻게 서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뭐 하려고 객차 빼고 결합시키고 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차량이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체 열량이 있는 게 다 지금 뭉쳐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분리시켜야죠. 또 다른 거 갖다 해가지고 붙여야죠. 그렇죠? 그래 할 때 떼가 붙이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그거는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충돌, 추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고로도 일어납니다. 열차가 이런 식으로 이래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다시 이야기하면 열차가 가고 있는데 부딪혔을 때 열차를 가게 하는 이 힘과 이런 힘들은 이 전체 이런 힘에 비하면 어떻게? 아주 작은 힘이 됩니다. 오케이? 니글리지블 무시하게 됩니다. 작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들이 아주 도미네이트 하는 힘들이 됩니다. 부딪혔을 때 그 힘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힘은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야.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 두 물체가 컨택했을 때 방금 배웠던 우리가 Principle of Impulse and Linear Momentum을 이용하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A에 대해서 이거는 T1, T2가 짧은 시간입니다. AB DT는 MA VA2 마이너스 MA VA1 우리가 Principle of Impulse and Momentum이 이 A라는 물체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B라는 물체에도 마찬가지로 이 힘이 T1, T2, FBA DT는 MB VB2 마이너스 MB VB1으로 Principle of Impulse and Linear Momentum Principle이 적용됩니다. 두 물체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 더해주면은 이 오른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T1, 2, T2, FAB 플러스 FBA의 DT는 이 네 개를 갖다가 어떻게 더한 것들이 쫙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뉴턴 서드 로드에서 FAB 플러스 FBA는 무엇이라고요?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로 DT 이거는 뭐라고요? 전체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는 이 네 개를 더한 것입니다. 더한 것은 다시 이렇게 되어 수 있어요. 더하면은 MAVA 1 플러스 MBVB1은 MAVA2 플러스 MBVB2로 합니다. 두 물체의 타임 T1일 때의 리니어 모멘텀은 T2가 돼서라도 어떻게? 리니어 모멘텀의 합이 A 플러스 리니어 모멘텀 합이 어떻게?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any time VA 플러스 MB VB는 항상 이 값이 어떻게? 콘스탄트 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리니어 모멘텀이 어떻게? 컨저버하다는 소리예요. 보존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차가 항공기가 충돌이 나고 부딪히고 했을 때 그 힘들은 이 열차를 움직이거나 작용했던 그런 힘들에 비해서는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리니어 컨저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임팩트 두 물체가 자동차가 충돌하든지 기차가 충돌하 아시아나 항공기가 어디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빵 부딪히는 그런 문제 우리가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빌 엔지니어가 뭘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 만들고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을 때 중앙 분리돼 어떤 재료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충격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서바이벌 시키는 생존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시빌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있고 교량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로대가 있죠. 가이드라인.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만들어야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인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무슨 문제라고? 임팩트 문제입니다. 에너지.